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오늘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내린 결정인데요. 국내 기준금리가 이로써 0%대 영역에 들어서게 됐고 사상 처음입니다. 네, 앞서 미국 연준도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김대호 의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격적인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0.75%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저희들이 이 코너를 통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상당히 급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한국은행도 오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임시금통이라는 것을 해서 내린 거, 이것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1년에 10번 있는 정례 금통위를 통해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4월 9일까지의 정례 금통위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기습적으로 임시금통위를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폭이 오늘 0.50%포인트입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그 폭을 0.25%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배 정도 올린 것이죠. 네. 그만큼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런 이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다 같이 내리고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한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네. 글로벌 지구촌이 같이 겪는 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우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 연준에서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깝게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를 했잖아요. 그 네. 이유가 궁금하고 여기에는 어떤 함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까지 해석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경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날 오후 5시, 워싱턴 시간으로 일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동안에 전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만큼 미국 쪽 사정도 급했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무려 1.0%포인트를 내렸거든요. 예. 바로 오늘 아침 새벽 6시 이전까지 미국의 금리가 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1%를 내려버리니까 바로 0%가 된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은 0.00에서 0.25%다. 이래서 이제 0% 사실상의 0%라고 얘기하지만 저 0.25라는 것은 거액 대출에 거액 예금에만 적용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네. 오른쪽은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금리는 오늘부터 0%가 됐다. 미국의 금리가 0%된 것은 5년 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네. 이제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해도 금리가 더 없는 그런 상황,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이 상황이 급했다. 특히 대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기업을 도와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대부분 이 대출의 주체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 또 쓰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자금 조달 코스트가 싸지고 기업들의 그 경제난을 상당히 덜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지금 이 주가 상황이나 이런 것은 네. 미국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별로 지금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간을 좀 더 지켜두고 봐야 된다. 아니면 현재 이 정부 미국 연준의 조치가 좀 약하다. 이렇게 네. 좀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금리뿐 아니라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것의 의미와 함께 이 발표 이후에도 지금
뉴욕 증시 선물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밤사이에 미국 연준 FOMC가 취한 조처를 두 개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준금리를 0%로 내린 거. 이제 내릴 만큼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마이너스 금리란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네. 완화라는 게 영어로 양을 줄인다 해서 quantitative easiness 이러니까 양적 완화 좀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중앙은행인 연준이 증권시장에 가서 직접 채권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한국은행의 돈이 중앙은행의 돈이 시중으로 나가고 채권이 들어오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고요. 양적 완화는 직접 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7천억 원 규모의 양적 완화를 했다. 저것은 상당히 강력한 통화 완화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아 시장에서 오늘 한국 증시, 도쿄 증시, 중국 증시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물 시장, 퓨처 마켓이라는 이렇게 지금 당장에 현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주고받기로 하는 거래, 그 시장에서 선물 지수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뉴욕에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아시아나 다른 시장에서 뉴욕의 S&P 500이라든지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선물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 뉴욕의 다우 지수나 S&P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시장의 반응은 아직도 지금 잠을 깨지 않고 있는 뉴욕 사람들이 아닌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혹시 더 이번에 조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시간으로 8시 반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이 되네요. 10시 반, 미국 시간으로 9시 반인데요. 9시 반에 뉴욕 증시가 개장되는 상황을 봐야 정식으로 이제 뉴욕의 반응, 미국 사람들의 반응을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도쿄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 흐름도 좀 얘기를 하셔서 궁금한 게 일본에서는 지금 금리는 동결한 상태지만 금융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도 짚어보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만 금통위를 한 게 아니고요. 일본은행, 일본에서는 BOJ라고 부르는데 일본은행이 사실 먼저 금통위를 했습니다. 일본은 오전에 했어요. 원래 일본의 금통위도 미리 예정돼 있는 걸 앞당겨서 했으니까 임시 금통위를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지금 세계가 급박한데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일본은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이미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에서 마이너스 0.23으로 내리는 것은 효과 면에서 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금리 인하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ETF 자금을 매입하겠다는데 ETF라는 게 주가 지수 펀드예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바로 일본 증권시장 도쿄 증권거래소에 가서 주가 지수 펀드를 주식 펀드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 규모를 6조에서 12조 원으로 이것도 상당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로서는 할 수 있는 조처 중에서 매우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우리 얘기로 좀 돌아와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이 자금 남는 자금들 그리고 이제 풀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그동안에 이 세계적인 코로나 비상 상황 속에서도 그 위험성과 공포를 잘 알면서도 금리를 내리지 않았던 것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게 바로 지적하신 그대로 금리를 내리면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는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원이라든지
이 일부 마용성 지역 이런 데서는 지금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우려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기우다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공포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부동산 가격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이 아닌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당히 안정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무관하게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지금 불안 심리 때문에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 오르는 것은 이른바 풍선 효과가 있는 데다가 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 공공부동산 그 분양가와 일반 시세의 차익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청약을 받으려는 세력이 몰려서 있는 것이지 한국은행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네.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한국 그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가격 그 버블의 부분 크게 걱정할 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금 공포 분위기에 있는 또 꺼져가고 있는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네. 한국은행은 0.50%포인트를 내렸습니다만 그 인하 폭도 적다. 오히려 더 내렸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되면 더 내릴 수 있다면 더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한 만큼 예.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걱정하기보다는 경기 회복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더 장기화한다면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조치,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어떤 예. 조치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현실적으로 실물 경제, 거시 경제 지표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영업체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 없는 돈으로 생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거의 지금 파산 직전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는 이게 경제적으로 가장 불안한 것은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불안합니다. 증권시장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은 실제로 기업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코로나 문제는 다른 사태하고 달라서 이 파장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게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갈지 주위에 사람이 몇 명이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불안감에 대한 공포가 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불안감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지금 벌써 금리를 두 차례 한 번은 0.50% 또 두 번째는 1.5%, 1.50%를 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금리를 적극적으로 보다 더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 금리를 내리고 나면 그다음에 제로금리가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또 대책을 쓸 수 있겠냐. 그다음에 우리도 양적 완화할 수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정 정책을 통한 정부 개입에는 부작용이 많이 따라요. 그것보다는 통화 정책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금리를 다시 끌어올려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물론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 충고를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6개월 공매도 제한은 좀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짚어본다면 예, 그 공매도는 사실 주가의 하락 요인이냐 아니냐 아직까지 이게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지가 않았어요. 네. 주가가 떨어진 것 같으니까 공매도가 많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인지 저는 전자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생기는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부터 공매도가 금지됐거든요. 6개월간의 시한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이 공매도를 투기꾼들의 공매도에 의한 추가 주가 하락 요인은 일단 차단했다는 점에서 이제 공매도 문제는 적어도 6개월간은 뭐 크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네.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신용 매물, 지금 주식을 증권사에서 융자해서 받아서 보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보 비율, 일정 담보 비율이
적용이 되면 반대 매매라고 해서 강제로 팔게 됩니다. 이 대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보고 있는 업체들, 평소 같으면 부도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유동성을 좀 지원하면 부도나지 않을 기업, 그런 것에 대한 핀셋형 지원이 절철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원격 화상 회의를 갖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좀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대응책, 어떤 방향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G7에 해당하는 7개 나라,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국력이 적어서 7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만은 7개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해서 세계적인 현안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타격을 해소하는 회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목이 끌고 있는 것은요, 각 나라가 지금 서로 간의 국경선을 차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에 타격이 적지 않거든요.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이 유럽연합을 통해서 이탈리아에 근무하면서 살면서 저 옆에 있는 다른 유럽의 나라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아시아하고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G7 정상들이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나라에서만 통화량을 늘린다든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연대해서 늘릴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율입니다. 네. 사실은 주가보다도 환율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동반 폭락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스와프라고 해서 각 나라끼리 서로 외환을 긴급하게 꽂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적극적인 대처가 나온다면, 예. 지금 현재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세계 경제가 망했기 때문에, 거시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세계 경제, 거시 경제 지표는 아직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공포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식을 팔고 보자, 내가 현찰을 갖고 보자, 이런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가 공조해서 그 공포를 막아준다면 세계 경제 위기는 생각보다 좀 쉽게, 보다 빨리 안전하게 우리가 수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이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지금 최악의 상황에 좀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